김민석 후보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현직 고검장이 차기 공소청장 유력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후보가 신천지 의혹의 증거를 요구한 직후 민주당 가입 정황이 갑자기 공개됐는데요. 왜 하필 그 시점이었는지 강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소청장으로 제일 유력하다라고 떠벌려지는 사람은 구자현입니다. 지금 현재 대검 차장이자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죠. 검찰총장은 지난해부터 지금 1년 넘게 공석입니다. 검찰총장은 사실 이제 필요가 없어요. 검찰청이 없어지는데 뭐. 그리고 검찰청 없어지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장관급이지만 공소청장으로서 검찰총장은 차관급이에요.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뭐 과거와는 위상이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런데 그 자리를 이 구자현이라는 사람이 그대로 갈 거랍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지금 노만석이 그 권한대행을 하다가 노만석이 물러나고 노만석 후임으로 다시 이 사람 구자현이라는 사람이 자리를 메꿨죠. 근데 이 구자현도 이번에 사표를 낸 상태입니다. 노만석도 구자현도 검사들에 대한 뭐 수사라든지 그 검찰 수사권 조정 요런 거 수사권 완전 분리 검수 완분 요거 가지고 지금 그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노만석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그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논아지니까 발끈해가지고 나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구자현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구자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차기 검찰총장, 그러니까 공소청장으로 가장 유력하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와요. 과연 그럴까요? 자, 지금 이제 이 구자현 같은 경우에는 사표가 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구자현 대검차장의 사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저 같아도 안 받아들일 것 같아. 아니 몇 달이 있으면은 지금 조직이 바뀔 건데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 최대한 힘이 없어야 돼. 그래야지 그 조직적인 반발을 못 할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구심점이 되기 시작하면은 조직의 구심점이 되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후임을 임명 안 할 거야.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몇 달 안 남았잖아. 10월 2일이면은 새로 만들 건데 새로 만드는 자리에 얘를 또 보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부 언론이나 서초동 일각에서 떠들고 있는 구자현이가 공소청의 수장, 공소청장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조금 오바지, 조금 멋모르는 얘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면 누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에요. 김태훈 대전고검장입니다. 김태훈 대전고검장이 차기 공소처장, 아니 초대 공소청장으로 가장 유력합니다. 김태훈 대전고검장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수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통일교, 신천지 등 정교 유착 검경 합동수사단, 이것을 현재 맡아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꽤 수사 실적은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공소청장을 선임을 한다면 김태훈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김태훈 대전고검장이 공소청장이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중수청장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구자현보다는 차라리 김태훈이 훨씬 더 유력하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자, 이 사람이 대장동 제1차 수사팀이에요. 대장동 수사팀이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 또는 3차 수사팀 세 가지로 나눕니다. 1차 수사팀이 바로 이 김태훈 검사가 주도하는 수사팀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대장동 사건이 유동규가 저지른 1차 수사팀, 대장동 1차 수사팀은 유동규가 주범이고 유동규가 저지른 비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차, 3차 수사팀이 들어오면서 수사 결과가 뒤집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1차 수사팀 이재명한테 이재명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그 1차 수사팀이 바로 이 김태훈 대전고검장이 진행을 했던 데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이 역시도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이 있는데 이 1차 수사팀을 맡았던 사람 역시 김태훈 대전고검장입니다. 1차 수사팀은 김건희한테 위법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판단을 하죠. 그래서 기소까지 해야 한다라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가 집권하면서 쫓겨나 버리죠. 예. 아무튼 대장동 1차 수사팀, 김건희 1차 수사팀을 맡아서 비교적 공정한 수사 결과를 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윤석열 밑에서는 좌천당했겠지. 쫓겨날 뻔했어요. 사실 윤석열은 이 사람을 어떻게든 간에 내쫓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검찰 내에서도 상당히 곤욕을 치른 것 같아요. 근데 그 곤욕의 시간, 영욕의 시간이 끝나고 이재명 정부에서 빠르게 진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전고검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이에요. 운동권 출신이죠. 그래서 김민석 전 총리와도 매우 가까운 사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김태훈 대전고검장이 왜 가장 유력한 공소청장 후보다라고 하는지 여기에서 뭐 할 말 다 나온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행복 i7s님께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무죄 나온 거 부당하다고 하신 분인가요? 예, 바로 그분입니다. 예. 정완식님께서 중수청장 후보는 검사 출신 배제하고 민주 시민사회에서 추천하면 좋을 듯. 그 말씀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예, 타당합니다. 자, 대전고검장 김태훈 고검장 말고 또 한 명으로 또 유력한 인사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사람이 진재선 전 중앙지검 4차장 검사입니다. 진재선 검사. 진재선 검사도요, 사실은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이에요. 이 사람도 운동권이야. 진재선. 네. 진재선과 김태훈. 이 두 사람이 가장 뭐 연재로서는 제일 유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진재선 전 검사는 윤석열 밑에서 괴롭힘 당하다가 못 버티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사람도 파란만장한 거죠. 자, 아무튼 이런 사람 정도가 중수청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태훈 고검장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이 김태훈 고검장이 왜 이 가장 유력한 중수청장 후보라고 말씀드렸는지 내가 아시죠?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으로서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운동권입니다. 운동권 출신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NL계였어요. 김민석 전 총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와중에서도 이 사람이 전당대회에 개입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도 있습니다. 신천지 수사 상황이 갑자기 유출이 됐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신천지 신도가 민주당에도 가입한 정황이 있다라는 기사가 난 적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죠? 예, 이것 때문에 검찰이 다시 민주당 전당대회에 지금 개입을 하는 거 아니냐, 검찰의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는 개입 논란이 나왔어요. 이 개입 논란의 바로 당사자가 김태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태훈 고검장은 가장 유력한 후보인과 동시에 가장 비토가 많은 후보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김태훈 고검장이 갑작스럽게 신천지 수사 상황을 유출한 이유도 어느 정도 설명이 돼요. 결국 중수청장 낙점을 받으려고 이렇게 김민석 선거운동을 살짝 도운 거 아니야? 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정말 후보로 지명이 되면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의원이라면 이 문제 지적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적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지적을 받아도 싸요. 솔직히 말하자면. 김태훈 고검장 이번에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신천지 관련된 수사 상황, 신천지가 민주당에도 가입했다. 이 얘기를 왜 하필 민주당 전당대회, 그것도 한참
신천지 논란이 떠돌고 있을 때 그때 딱 냈느냐고. 그것도 되게 놀라운 것이 정청래 후보 측에서 김민석 후보를 향해서 증거 내놓으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날 오후에 딱 이게 발표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거 김태훈 고검장이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수사 상황을 유출했다라고 안 보입니까? 예, 그죠? 그러고 보면은요, 김태훈 고검장이 중수청장이 되느냐 못 되느냐는 민주당 당 대표가 누구로 결정되느냐 여기에 달렸을 수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참 이게 참 문제입니다. 지금 저는요, 민주당 전당대회에 신천지가 개입을 했다 안 했다 이 문제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신천지 개입설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 검찰 개입설이에요. 신천지 개입설은 솔직히 지금 실체가 없습니다. 김태훈 고검장이 발표한 것만 하더라도 기껏 해봤자 몇 명? 50명 수준이고요. 그거 어디? 예,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 파중가 양중가 그래요. 직접 그러니까 이게 뭔가 민주당의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뭘 했다 하려면 적어도 몇천 명 정도는 들어와야지. 아무리 적게 와도 몇백 명은 들어와야지. 근데 몇천 명, 몇백 명이 아니야. 국힘당에는 5만 명이 들어간 걸로 지금 나오죠. 10,000명이 들어갔네, 5만 명이 들어갔네, 그러고 있잖아. 그러면은 적어도 그걸 민주당에도 그대로 가지고 오려면은 하다못해 2-3천 명은 돼야지. 그래야지 뭐 개입을 했네 말했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껏 50명 가지고 개입을 했네 말았네 그런 얘기가 참. 자, 그래서 신천지의 그 개입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리고 실체가 없어. 50명 가지고 실체가 있다 그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실체는 어디가 실체냐? 이게 실체인 거야. 오히려 검사가 전당대회에 개입을 했다. 왜? 지가 중수청장 한번 해무 보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저는 지금 이 부분을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사실 처음에 제목을 이걸로 잡을까 했었습니다. 김태훈 대전고검장 중수청장 욕심에 전당대회 개입 시도 요렇게 하려고 했었어. 중수청장 되고 싶어가지고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하려다가 내가 참았어. 진짜 하고 싶은 진짜 생각 이까지 올라왔는데 보세요. 지금 중요한 거는 신천지 개입설이 아니야. 김태훈 개입설이 더 충격적이지 않나요? 근데 참 내가 이런 걸 쓰면은 나도 그 뉴탐사 애들이랑 똑같은 놈들 될 것 같아서 내가 안 했어. 솔직히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굴뚝이었는데. 아니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더 심각하냐고요. 에? 네 참. 아유 씨. 자. 그래서 제가 뭐 여기 마무리 지을게요. 결론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공소청장 후보로 제일 유력한 사람은 김태훈 대전 고검장인데 이 사람은 가장 유력한 후보인과 동시에 후보가 되었을 경우에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후보, 그리고 누가 민주당 당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되면은 이 김태원은 그냥 바로 되는 거지. 그러면 또 논란 생기겠죠. 예, 논란 안 생길 수가 없어, 진짜. 참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전당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더 걱정이에요, 정말.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진짜. 아이고 어떡하느냐고. 신천지 이만희 회장의 공소장이 공개됐는데 내용이 내용이 참
엄청나네요. 네, JTBC 보도에 따르면 지금 국민의힘 당원을 국민의힘으로 그 신천지 신도들을 가입시킨 배경에는 코로나19와 윤석열 씨에 대한 고마움이 작용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 전 시장이 폭로했던 내용과도 결이 다 있는 네. 이야기거든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압수수색 2번이나 막아줬다라고 이만희 회장이 고마움을 가지게 됐다라고 했고요. 반대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을 해서 반감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선거에 개입하게 된 어떤 계기가 충분히 보이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만희 총회장은 아직 건강하신데 건강하게 어떤 죄를 다 저질렀는지 죄가를 다 치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감옥에서. 그래서 법의 엄정함을 좀 일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나라 망신인데 부끄럽습니다.